목표와 목표의식은 다른 겁니다. 목표의식이라는 것은 목표 자체를 갖지 않는 거예요. 목표에 대한 인식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네?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거리에 뭐 노숙자나 앞으로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시는 부부는 개인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집을 언제 장만하자, 자녀는 어떻게 갖자.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의 꿈은 어떻게 가자.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두 사람의 어떤 그런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IT 공간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갖는 개인의 목표도 있겠지만 회사의 목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개인의 목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회사의 조직의 구성원들은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까? 회사의 목표가 먼저일까요? 개인의 목표가 먼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김성찬 대리밖에 없는데 김성찬 대리가 네? 개인의 목표가 문제일까요? 사장님이 계시고 이러다가 해서 의식하지 말고 개인의 목표가 먼저일까요? 회사의 목표가 먼저일까요? 아니냐 이제 그걸 해볼 것 같네. 둘 다 중요하다. 제가 솔직한다. 네. 개인의 목표. 개인의 목표가 중요하다. 네. 근데 또 우리 이제 우리 편수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의 목표가 먼저다. 나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여러분 나는 회사의 조직의 구성원입니다. 우선 먼저 회사의 목표가 우선이다. 회사의 목표를 지향을 해가야 자기의 개인의 목표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개인의 목표가 충족되면 그만큼 회사의 목표도 같이 충족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뿌려지는 거는 회사의 목표에서 내 개인의 목표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개인의 목표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이합작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직 자체가. 네? 이게 뭐냐면 소가 두 마리가 있어요. 소가 두 마리가 있는데 목표의 지향점이 어때요?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뭐냐면 벡터의 합성이 되는데 잘못하면 제로섬이 될 수가 있어요. 조직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가 뭐냐면은 맷돌을 갈 때 그 끄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야 되는데 반대로 끌면 어떻겠어요? 그 소의 힘이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의 그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 스스로가 자기가 올바르고 건전한 목표를 항상 세우면 주변에 항상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 보통 사회적이라든지 그런 것과 탈피하는데 절대 방향이 인간이 고장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행복함을 추구하고 또 발전함을 추구했을 때 같이 그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저는 좀 동의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조직에만 먼저 맞추고 개인의 문화 이런 거는 나중에 해라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개인의 그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겠다는 건 100% 동의하지만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맞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행복해야 그 일을 하면서도 조직도 이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요 이렇게 목표에 대해서 뿌리는 것은 이게 탑다운이지만 탑다운과 바텀업이 같이 이렇게 중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탑에서 오늘 탑다운으로 회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어떤 시장의 상황, 규모, 또 우리의 조직의 역량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회사의 목표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매년 매출 목표나 경영 분석하고 사업계획 수립하는 게 그렇지 않나요? 회사의 목표를 먼저 세우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개인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고 이 목표에 따라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도 새로 편성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먼저 조직 구성원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 어떤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가려고 하면은 조직 구성원의 그 힘이 벡터의 합성처럼 모아져야 된다. 모아지려고 하면은 개인의 목표보다도 조직의 목표를 지향하면서 그 개인의 목표를 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뭐냐면 이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목표라는 것은 이거는 내하고는 관련이 없다. 회사에 영업하는 사람이나 또는 조직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거는 뭐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왜 뭐냐면은 내가 논노 패션을 지도했어요. 논노 패션. 지금은 논노 패션이 없어졌어요. 논노 하면 유명한데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여성 이렇게 어디도 아주 이제 유명한 회사거든요. 논노가. 예. 네, 논노가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요. 논노 패션을 이제 지도했는데 이제 패션쇼 나이키만은 유명했지. 네. 그래서 이제 그 패션쇼에도 나는 그때 회장님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참석도 하고 패션쇼도 여러 번 보고 있는데 내가 이제 공장이나 생산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출을 올리는데 판매를 하는데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영업에서 다 올리는 걸로 알고 있지. 자기들이 공장에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양복의 단추 공정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키가 1m 93이거든요. 키가 1m 93인데 전혀 놀라지가 않네요. 내가 1m 93이라는데 이렇게 놀라지 않는 표현을 갖는 내 사람도 처음 내가 봤는데. 네. 그래서 옛날 키로가 아주 큰 키예요. 그 옷이 잘 안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브랜드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양복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찾아요. 딱 찾았는데 단추가 잘못돼 있어. 기껏 찾았다고 찾았는데 단추가 이렇게 들는 거죠. 또는 단추구멍이 단추하고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겠어요? 여러분들 구매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안 사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뭐냐면 생산 공정에서는 뭐가 그러면 중요합니까? 이게 단추 구멍을 정확하게 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안 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매장에서 안 팔려가지고 재고로 쌓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재고로 쌓이면 회사에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뭐냐면 그 논노피션 의류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단추 구멍을 하나 다는 게 매출을 올리는데 성장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객이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아주 정성스럽게 받았어요. 받으면 고객이 그걸 받는 순간에 IT 공간에 대해 가지고 내가 그렇다면 인상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투명해. 뭐가 불친데 사장님 좀 바꿔주세요. 아니면 누구 좀 바꿔주세요. 예, 기다리세요. 지금 자리에 없는데 누구라고 알려드릴까요? 예, 저는 IT 공간의 누구누구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고하세요. 뭐 이렇게 메모를 해드릴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없는데요. 예. 나중에 전화하세요. 뭐 가정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전화 받는 상대방이 그 고객이라면 그 인상이 어떻겠어요? 그건 매출에 그 자신이 전화받는 태도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고객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소한 이런 모든 행동과 태도와 사고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내 방식이야. 뭐 내 삶을 내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행복하면 되는데, 뭐 내 기분에 맞춰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네? 이런 것까지 뭐 간섭을 해. 야, 남 회사 다 있네. 네? 까다롭네. 네? 그거는
그거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절제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간섭을 바꾸는 것을 요구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회사의 그런 행동이나 사고가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뭐냐면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왜 지구든 뭐 해가지고 IT 공간에 UAG라고 해가지고 여행에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 보니까 회사 하는 거 보니까 태도가 괜찮은 것 같아. 이리 되면 우리 회사를 내가 예를 들었는데 자 다른데 회사예요 다른데 그제도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들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교육을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같이 한번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은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요? 꿈이 없는 사람은 노예와 같은 사람은 노예와 같은 사람. 기계가 없어요. 꿈이 없으면 기계가 없어요. 네. 저는 지금 제가 이 나이에 대해서 곧 있으면 한 70이 될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뭐가 있어요? 저는 꿈이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네. 회사에 뭐냐면 IT 공간 같은 이런 회사들을 뭐냐면 히든 챔피언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우리나라의 제조 경쟁력을, 회사의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가야 되겠다는 그런 수치감, 그런 꿈들을 내가 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뭐냐면 꿈을 가지는데 이게 말이죠. 사람은 뭐냐면 이 가치관을 먼저 무엇을 갖느냐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가치관을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가치관에 따라서 뭐가 되냐면 사고가, 생긴 프레임이 결정이 돼요. 프레임이 결정이 되고 그 프레임 속에서 뭐가 되면 습관이 나타나고 행동이 나타나고 환경이 나타납니다. 환경이 그렇게 갖춰지는 거예요. 네? 네. 내가 가치관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질 수가 있는데요. 거꾸로 이렇게도 내려오지만 어떻게든 환경에 사람이 지배를 받게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면 안 된다. 네? 그 환경이 어떤 때는 절제하고 탈피하고 개선시킬 때는 그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과 습관을 만들고요. 사고를 만들고 가치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 전반에는 뭐냐면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목구멍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냐면 머리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로 일하는 사람들. 지금은 어떤 시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뭘로 해야 된다고요? 가슴으로 일하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가슴으로 일하는 시대. 가슴으로.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았는데, 물건을, 그 주부가 뭐냐면 물건을 버려야 되느냐, 이것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판단을 내리는데, 일본 사람인데, 그 물건을 안아보고, 내 가슴이 뛰면, 그거는 놔두고, 안 뛰면 버리라, 이거지. 네? 그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옷장에 옷이 참 많은데 옷을 뭘 버릴까? 이렇게 할 때 그 옷을 딱 빼가지고 하면 옛날 모임에서 남자친구가 사줬다. 아니면 어떻게 선물을 받았다. 아니면 이 디자인은 내가 입지는 않는 거지만 소중한 추억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 쉽게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가슴이 뛰어야 안 뛰어요? 그 옷을 이렇게 품는 순간 그래야 안 버려요. 예,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런데 어떤 옷을 나오면 냉랭하잖아요. 내 가슴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IT 공간에 회사를 출근한다 이러면은 뭔가 가슴이 뛰는 일은 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네? 뛰어야 된다. 그것을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환경을 조성해주고 제도를 만들어주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탑에서부터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 리더십은 갖추어지면 지위가 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갖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노력하면서
우리가 뛰는 그런 마음, 그걸로 가져가야 된다. 예? 아래 같은 동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 IT 공간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무슨 회사에 어떤 공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배터리 진짜 참 보기 싫어.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회사 가는데 배터리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짜증이 나요, 안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내 업무가, 야, 이런 업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가 뭐냐면 가슴이 뛰는 업무가 되면 하고 싶죠. 기다려지죠. 네? 그렇잖아요. 남아서 일하지 말라고 해도 남아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아무런 가슴이 뛰지 않는 업무, 짜증나는 업무, 짜증나는 사람이 있고, 그 조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로 일해. 목금으로 일하네. 내가 월급 받으니까 할 수 있나? 나가야지. 응?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래서 회사에서는 월급을 주는 거는 무엇을 가지고 월급을 주느냐? 여러분들의 머리를 빌리는 거예요. 회사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슴을 빌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머리를 빌리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빌리는 그 가치, 그 대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그 조직이 그 구성원들이 뛰는 게 없고 그 머리에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머리가 하는 어떤 것은 여러 가지 그런 효율성과 활용성과 이런 것들이 지식이 충만치 못하면 그런 회사가 그건 지속 가능한 기업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네. 내실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은 받고 막 어떻게 한다 해도 그 내실이 없는 기업이 될 수 있다. 네. 따라서 뭐냐면 저는 경쟁력을 어떻게 저는 사람의 경쟁력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대학원도 나왔고 뭐 어떤 데는 학위도 받았고 또는 뭐 어떤 좋은 유수한 대학에 뭐 소위 말하는 서울로 치면 스카이를 나왔고 이런 아무리 자신이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래도 뭐가 있느냐면요. 마음심이 없으면 마음심은 뭐냐면 이건 더하기도 아니고 곱하기예요. 예? 마음이 전부 다 이게 내가 내일 터지게 되겠다. 나 이 회사 나는 한 달간 다니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 회사라고 해서 IT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내 업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심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안 되고 그래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는 대응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관계에서는 외부에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 받게끔 영향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게 관계잖아요. 네? 관계잖아요. 관계라는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쌍방이잖아요. 그죠?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죠?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관계잖아요. 그죠? 네. 교육은 뭐냐면 이거는 관계가 아니고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에요. 왜? 내 혼자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네. 그럼 교육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뭐냐면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이 우울하고 아주 그거 하면 떨어지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아요? 네. 아니, 억울하게 가지고 업무를 협조를 요구하는데 아주 뭐냐 불친절하고 오늘 아침에 이런 기분 상한 일이 있긴 있어. 근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죠. 네. 왜 저래? 어? 말이 왜 저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뭐냐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태도나 마음을 항상 뭐냐면 서로 이제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저기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세븐 헤비츠가 있는데 그 세븐 헤비츠를 보게 되면은 그게 나오는 사람이 주도적인 자기 사람이 돼야 된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바이오리듬과 자기의 뭐냐면은 마음의 상태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 예? 어제 저녁에 막 요즘 어떤 술 마시는 사람이 없지만 밤 새벽 2시까지 친구하고 노래방에서 놀고 막 머리 골 때리도록 먹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업무가 잘 되겠어요? 그래?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 있어서 적당하게 모든 것은 절제가 필요하고 조절이 필요하고 통제가 자기 통제가 필요하고 컨트롤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자기 마음. 네. 그거는 회사가 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뭐냐면 이렇게 그걸 해가야 되는 것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뭐냐면은 내가 회사에 일을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뭐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자리에 딱 앉으면 저는 그 물티슈를 가지고 다녀요. 그 다시 이제 책상을 깨끗이 닦고 해요. 네, 닦고 해요. 그 닦으면 그게 보면 어떤 때는 닦아보면 먼지가 많이 나와요. 그럼 그 먼지 속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한번 내가 그 책상을 닦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닦듯이 네? 화이팅 공간에 내 마음을 닦듯이 내가 참 이렇게 참 클린하게 네? 이런 회사에서 네? 내가 좀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닦으면 내가 그때 내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먼지를 씻어내듯이 그런 걸 갖게 된다 이런 말이지. 네. 그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내가 하는 그 태도나 모든 이런 환경들이 습관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이제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뭐냐면요. 이게 스티브 코비 박사에서 나오는 이게 관계예요. 사람이 성숙지 못한 사람은 조직에서도 성숙지 못한 사람은 의존적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핑계를 뭐에 대냐 다른 사람한테 대는 거예요. 회사에 대는 거예요. 누가 안 해줬어? 누가 뭐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해서 의존적 단계를 가요. 그런데 자신이 뭐냐면 주체가 돼야 돼요. 독립적 단계가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지속 가능한 관계, 이렇게 기업이 되려면 무슨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요? 상호 의존적 관계가 되어야 돼요. 상호 의존적 관계가 돼요. 그건 뭐냐? 콜리브레이터. 네? 협업하는 거. 네? 협력돼요. 이런 뭐냐면 상호 의존적 관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 관계잖아요. 네? 부부 관계가 이렇게 상호 의존적이 안 되면은 파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나 부부는 뭐냐면 여러분 성격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님 보면 성격이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아버지는 밝고 나오면 엄마는 조금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조용한 사람이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부부는 어떻게 해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그것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부부잖아요. 조직도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서로가 뭐냐면 상대방을 갖추고 그걸 생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바톤 타치 존이라고. 바톤 타치. 옛날에 뭐냐면 여러분 그 88년도 올림픽 할 때의 그 루이스 있잖아요. 칼 루이스라고. 예? 칼 루이스가 사관왕인데 사관왕인 걸로 하고 있는데 그때 400m 계주에서는 그게 금메달을 못 탔잖아요. 네. 미국에서 200m 금메달도 따고 칼 루이스가 100m 그걸 따고 했는데 400m 계주에서는 실패했잖아요. 무엇에 실패했어요? 바톤을 놓치는 바람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죠? 바톤을 놓치는 바람에 너무해요. 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의 업무 관계에서도 어떻게 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끈이 놓여지면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뭐냐? 서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애티튜드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가져야 상대방에게 영향을 그렇게 좋지 않게 주고, 나로들어서 남에게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상호 의존적 관계가, 도움을 주는 관계가 유익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데 뭐냐면 무슨 스티브 코비가 이야기하는 얘기에 그 의존적 관계가 이렇게 거창하게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쉽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밝고 협력적으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 조직이 힘을 가지고 이 매출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데 우리가 그 시너지를 통해 가지고 그 인파워먼트를 굉장히 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젊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조직이 그런 인파워먼트가 없으면 역량이 없고 그런 데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면 그건 젊은 조직이에요. 그게 예? 나이가 많고 그 젊음과 그 패기가 있으면 그건 젊은 사람이에요. 예?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고객 만족인데
그러면 뭐냐면은 고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이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돈을 제공을 하고 우리는 가치를 주는 거죠. UAG라는 어떤 솔루션을 뭐냐면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공을 하는데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데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자기 만족이 먼저 돼야 돼요. 고객은 뭐냐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내부 고객이에요. 따라합시다. 내부 고객. 내부 고객. 그 다음에 외부 고객. 외부 고객. 외부 고객도 내부 고객이에요. 사장님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고객이에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사장님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모두가 뭐예요? 고객이에요. 여러분들이 옆 사람은 다 고객이에요. 한번 악수 한번 합시다. 사장님 빼고. 네? 네. 자, 당신은 나의 고객입니다. 악수 한번 하시라니까요. 네. 생각해요. 네. 한번 악수 한번 합시다. 둘이. 악수 한번 안 돼요. 네. 와. 힘드네. 이것도 개성입니다. 어쨌든 간에. 네. 좋습니다. 네. 그 여러분, 우리가 내부 고객이 있고 외부 고객이 있고 여러분, 고객을 만족하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가 자기 만족이 안 되면 절대 내부 고객이 안 되면 외부 고객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삼성에서 맨 처음에 뭐냐, 삼성그룹에서 고객 만족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먼저 뭐냐, 자기 만족이 돼야 돼요. 네? 자기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자기가 뭐냐면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뭐냐면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내부 고객도 그래서 원활하게 잘 고객 마인드를 가져질 때 외부에도 그런 고객 마인드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만족시킬 수 있다.